아빠와 함께 시네마 천국.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교육연구소 김용익입니다. 애착은 정서적인 연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애착은 과연 언제 생기는 걸까요? 애착이 주로 형성되는 아주 민감한 결정적 시기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났더라도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계속 쌓아나간다면 이후에도 애착을 강화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애착이 언제 형성되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 영화를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바로 그 녀석 만나겠다입니다. 길을 걷던 티라노사우루스 드는 발 밑에 버려진 알 하나를 발견합니다. 마침 배가 고팠던 하트는 알을 먹으려고 살짝 건드린 순간 알에서 초식 공룡인 앙킬로사우루스의 새끼가 태어납니다. 오히려 더 잘됐다고 생각한 하트는 새끼 공룡을 잡아먹으려고 그 녀석 만나겠다라고 말했더니 새끼 공룡은 자신의 이름이 만나이고 하트를 아빠로 착각하게 되면서 겁도 없이 육식 공룡 하트에게 친근감을 보입니다. 만나의 당돌한 행동에 하트는 당황스럽지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초식 공룡 새끼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하트는 이 조그만 초식 공룡 만나를 잡아먹으려다 잠시 보류하고 만나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과연 얼떨결에 아빠가 된 티라노사우루스 하트는 새끼 앙킬로사우루스 만나를 잡아먹지 않을까요? 아니면 진짜 아빠는 아니지만 하트가 만나를 훌륭하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알을 깨고 태어난 새끼 초식 공룡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육식 공룡을 아빠로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는 다소 엉뚱한 상상을 바탕으로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도 자녀가 처음 세상에 태어난 날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아내의 오랜 산고 끝에 태어난 아기를 보며 고맙다는 생각과 함께 무언가 해냈다는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불안이 엄습하고 책임감도 느껴지면서 만감이 교차되는 걸 느꼈는데요. 하지만 저는 아기가 태어난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해야 했고 회사 동료들로부터 출산을 축하한다는 미역과 고기 선물도 받았지만 곧 일상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아이를 돌보는 일은 아내의 몫으로 돌아가고 말았는데요. 반면 엄마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를 키우며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로 출산부터 약 1년 사이를 꼽는 경우가 많은데요.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고 이전과 달라진 자신의 몸과 마음에 적응하면서 게다가 살림도 해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 한계를 느끼다가 결국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 아빠들은 아내 위주로 돌아가는 육아와 가사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럽고 아내가 정확히 표현하지 않으면 속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아내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아빠들이 특히 고려해야 할 점은 이 시기 엄마가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아기와 긍정적인 애착을 맺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많은 엄마들의 경우 신체적인 한계가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아빠의 노력과 관심 속에서 아기와 엄마는 물론 아기와 아빠의 애착도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보울비는 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의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타인과 친밀하고 또한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정서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또한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어머니와 같은 주 양육자와 장기간 분리 경험이 있는 아이들에게 이와 비슷한 징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삶의 초기에
주 양육자와 확고한 애착 형성의 기회를 놓친 아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보울비는 아기가 태어나 자신을 돌보는 사람, 특히 어머니와 같은 주 양육자와 강한 정서적 연대감을 맺고 지속하는 것을 애착이라고 정의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양육자의 즉각적 그리고 반응적인 양육을 경험한 아이는 부모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내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믿음과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아이는 의존적이거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사회적인 관계에 잘 적응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는 애착이 형성되는 이때를 아주 민감한 시기라고 생각했고 애착의 발달 단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데요. 전 애착기는 출생에서 6주 정도가 되는 시기로 아기는 엄마의 목소리와 냄새를 인식하지만 아직 애착이 형성되지는 않으며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돌봐도 괜찮고 낯선 사람과 혼자 남겨줘도 특별히 개의치 않는 아직 비사회적인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갖고 있겠지만 이 시기는 사회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비사회적이라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두 번째로 애착 시작기는 6주에서 6 내지 8개월 되는 시기로 이제 조금씩 선별적인 사회적 반응이 나타나고 주 양육자 그리고 양육자와 같은 친숙한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관심을 받기 위해 이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숙한 사람과 신뢰감을 형성하기 시작하지만 아직 친숙한 사람과 분리되어도 저항하거나 분리불안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애착 단계인데요. 6 내지 8개월에서 18 내지 24개월이 되는 시기로 드디어 애착이 명확히 나타나고 애착 대상이 떠나면 분리불안과 저항을 보이고 이러한 행동은 약 15개월경까지 계속 증가하고 낯선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탐색할 때 자신과 애착 대상인 주 양육자를 안전기지라는 발판으로 삼아서 위안이 필요할 때 정서적 지지를 요구하면서 상호작용을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반자 관계의 형성기는 18 내지 24개월 이후의 시기로 발달이 진행되면서 양육자가 보이지 않아도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분리 저항도 슬슬 감소하는데요. 분리에 대해서 무조건 저항하고 매달리기보다는 자신과 주 양육자의 요구를 조정하고 상호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주 양육자와의 애착을 바탕으로 해서 주 양육자가 아닌 다른 사람, 즉 아버지, 형제자매, 조부모, 부모 등과도 애착을 맺는 복합 애착이 강화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도 더욱 공고해집니다. 자, 지금까지 애착의 단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신생아기 아이의 발달, 특히 애착의 발달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이 필요하고 아빠가 주 양육자가 아닌 경우에 주 양육자를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